내가 언제 어느 부위에 어떤 제품을 얼마만큼 시술받았는지 꼭 기록으로 남겨놓으세요. 필러 부작용의 대부분은 혈관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주의사항을 합친 것보다 더 안 좋은 것은 바로 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이디 한의원의 이정병 원장입니다. 오늘은 시술의 여왕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필러의 시술 후 주의사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을 그저 나열하듯 소개하는 방식보다는 왜 주의해야 되는지를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한 설명을 추가하겠습니다. 첫째, 제일 많은 질문이 들어오는 술, 담배입니다. 술과 담배, 몸에 안 좋은 거야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시술이나 수술을 받은 다음에 특히 주의하라고 안내받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술, 담배의 장기적인 해로움이 아닌 단기적 해로움에 주목해야 합니다. 흡연은 혈관을 좁히면서 심박수를 올립니다. 음주 또한 심박수를 올리죠. 문제는 필러 부작용의 대부분은 혈관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흡연과 음주는 혈압, 혈류, 혈관 두께, 심박수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며 염증, 괴사 확률을 높이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과도한 음주 상태에서는 몸을 잘 가누지 못해 시술받은 부위가 눌린 채로 자거나 부딪히는 등 외부 충격을 받기 쉬우니 과음은 더욱 금하셔야 합니다. 둘째, 사우나와 과격한 운동. 이유는 간단하죠. 필러와 초기 염증은 높은 온도에 약합니다. 유지 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은 시술인데 자리 잡기 전부터 높은 온도에 노출되면 분해 속도가 더 빨라지거나 성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우나와 운동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심장 박동을 올리므로 음주 흡연과 마찬가지로 2주가량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몸에 땀이 날 정도가 아닌 가벼운 산책 같은 운동은 무리 없이 시술 당일부터도 가능합니다. 셋째, 마사지 경락. 필러는 겔과 같은 말랑말랑한 재질입니다. 이 겔이라는 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눈으로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쓰는 필러 제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필러 제품에 니들이나 캐뉼라를 연결해가지고 쓰게 되고요. 자, 뜯어서 한번 짜볼게요. 원래는 여기 이제 니들을 꽂아서 쓰게 되거나 캐뉼라를 꽂아서 쓰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형태죠. 이렇게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피부가 굉장히 유사한 질감이라 티가 안 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술 직후에는 터치나 외부 압력에 의해서 모양이 변형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마사지나 경락을 받으면 필러를 받은 주위의 피부가 당겨지거나 자극될 수 있습니다.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보통 필러 시술 후 가장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인은 외부 터치입니다. 그러니 마사지나 경락 등 물리적 자극이 있는 행위는 필러가 자리 잡는 약 1개월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추가 시술. 이건 무조건 하지 마세요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성형시술은 보통 여러 가지가 동시에 관심이 생기기 마련이죠. 코를 하면 눈을 하고 싶고, 눈을 하면 이마를 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필러 받은 부위에 직접적인 자극이 없다면 다른 시술이나 성형이 문제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해당 시술을 진행하는 병원의 의사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여기 이렇게 필러를 맞았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내가 언제 어느 부위에 어떤 제품을 얼마만큼 시술받았는지 꼭 기록으로 남겨놓으세요. 어느 병원인지도 적어놓으면 더 좋겠죠. 이것은 나중에 다른 시술을 하거나 필러를 녹이는 등 모든 경우에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을 모른다 하시더라도 어디에 언제 맞았어요 정도는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모든 주의사항을 합친 것보다 더 안 좋은 것은 바로 불필요한 터치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 말을 하기 위해 찍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술에 문제가 없었다는 가정하에 가장 자주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불필요한 터치이기 때문입니다. 필러는 몸에 이물질을 넣는 시술이죠. 우리 몸은 이물질이 들어오면 몸을 보호하기 위해 얇은 막을 생성하는데 이 막에 둘러싸여 필러는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반복적으로 건드리면 막 형성이 잘 되지 않거나 찢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자리 잡는 시간이 더 걸리거나 엉뚱한 곳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또 필러 시술은 작게나마 우리 몸을 손상시킵니다. 그러면 일정 회복 기간이 필요한데 자주 만진다면 감염과 괴사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시술 부위를 자주 만지면 필러가 원하는 위치에 자리 잡지 못하고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염증, 괴사, 흉터 등의 부작용을 유발합니다. 시술 부위가 당연히 신경 쓰이겠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필러는 시술하자마자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는 몇 안 되는 시술이죠. 그래서 필러를 받고 변한데 얼굴이 적응이 안 되고 어색할 거예요. 아니면 직후에는 이쁘다고 생각해서 집에 왔는데 집에 가서 거울을 보다 보면 어딘가 약간 아쉽고 휜 것 같기도 하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표정을 지으면 이상할 수도 있어요. 만지고 싶은 유혹이 엄청 크죠. 그래도 여러분이 직접 만지지 마시고 꼭 시술받은 병원을 통해
다시 몰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들은 그런 요구 다 받아주십니다. 이외에 화장이나 세수를 할 때 피부만 만진다는 느낌으로 살살 다뤄주기, 안경은 삐딱하게 쓰지 않기 등 다른 주의사항도 있지만 불필요하게 만지지 않기, 혈관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조심하기 두 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필러는 몸에 안 쓰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시술되고 있고 인기도 많고 접근성도 좋은 시술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실력 있는 의료진에게 시술받으면 효과는 더 좋겠죠. 하지만 모든 조건을 만족했더라도 시술 후 관리는 병원이나 의사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이 회복 기간을 문제없이 잘 보내셔야 비로소 성공적으로 시술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필러와 많이 비교되는 실시술 중 레이디코라는 코실 리프팅을 메인으로 시술하고 있는 저희 병원에도 필러 시술을 받으셨거나 받을 예정인 분들이 참 많이 방문하십니다. 필러처럼 혈관 부작용이 발생하는 시술은 아니기에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몸에 재료를 넣는 모든 시술들은 오늘 말씀드린 주의사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필러뿐 아니라 성형시술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받은 분들께 도움이 됐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